You have to attach some sort of emotional reason to any big goal you're after, or you will give up.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명언입니다. You have to attach some sort of emotional reason to any big goal you're after, or you will give up. 당신은 당신이 좇는 모든 중요한 목표에 어느 정도 감정적 이유를 부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포기할 것이다. 네, 자, 오늘의 명언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어는 바로 you입니다. 네, you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원래는 이제 이거를 분리해서 제가 표시할까 생각을 했다가 그러는 게 오히려 복잡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 번에 표시를 쭉 할 텐데요. have to attach 부분이 동사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have to는 다들 아시겠지만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attach라는 말은요, 이제 덧붙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메일 같은 거 보낼 때 첨부 파일 보내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첨부하기, 첨부하다 이거를 영어로 보시면 attach라는 그 말이 써 있어요. 그래서 어디다가 이제 붙이는 거, 이런 거를 attach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some sort of emotional reason까지가 일단은 목적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some sort of emotional reason 너무 긴데요. 지금 잘라서 보면은 그 reason이란 단어는요, 당연히 뭐 이유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때때로는 뭐 이성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유 정도 되고요. 앞에 emotional이란 말이 나와 있죠. 여러분 왜 emotion은 뭔지 아시죠? 감정이에요. 근데 emotional 이렇게 보통 영어에서 AL 같은 게 붙으면 그 명사를 형용사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emotional은 감정, 감정적인, 감정의 등등등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emotional reason 그러면 어떤 말이 딱 떠오르세요? 뭔가 감정적 이유? 그렇죠? 감정적 이유 정도. 자, 그 다음에 앞쪽에 나온 sort of라는 말은요, 이게 하나의 단어처럼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말로 영어에 또 kind of란 말이 있습니다. 사실 원어민들이 kind of나 sort of라는 말은 이 일반 구어체 회화에서도 정말 많이 써요. 그냥 무언가란 뜻으로. 그러니까 딱히 뭐라고 지칭할 수 없는 그냥 어떤 이런 말 있죠. 그 어떤 이렇게 그 말을 영어로 kind of나 sort of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emotional reason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은 감정적 이유 이렇게 되는데, sort of라는 말 그리고 앞에다가 보통 이럴 땐 some이 붙어요. 그래서 some sort of 그러면은 뭔가 좀 그런 이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뭔가 좀 그런 이런 말입니다. 정확하게 요 느낌에 가까워요. 그래서 some sort of emotional reason 그러면 뭔가 좀 그런 감정적 이유라는 말입니다. 약간 뉘앙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맨 앞에서부터 한번 다시 해석을 해보면 You have to attach 당신은 덧붙여야 됩니다. 뭐 부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Some sort of 뭔가 좀 어떤 emotional reason 감정적 이유를 이렇게 번역하시면 완벽합니다. 좀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to라고 전치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전치사란 말 매번 말씀드리죠. 뒤에 뭐가 나온다 그랬죠? 명사가 나온다 그랬어요. 명사. 근데 뒤에 나오는 명사가 지금 총 3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Any big goal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any는 뭐 어느 어떤 뭐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big 이렇게 나오면 큰, 그리고 goal이란 말은 보통은 목표란 뜻으로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any big goal 이렇게 되면은 어떤 큰 목표 이 정도로 이제 번역하면은 그대로 번역을 한 건데, 보통 어떤 어느 뭐뭐뭐라고 하면은 어떤 뉘앙스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됐든 상관없다라는 뉘앙스가 있죠.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특별히 어떤 사람이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any라고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뭔가 모든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해야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any big goal 그러면 모든 큰 목표, 그냥 이렇게 보면은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보세요. 그 뒤에 보시면 you라고 뭔가 주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가 축약돼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R이 이렇게 축약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굉장히 알 수 없게 그냥 after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전치사의 어떤 쓰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전치사 우리가 아는 거 되게 뭐 여러 가지 있죠? at도 있고
있고, 그 다음에 on도 있고, 뭐 in도 있고, 조금 전에 나왔었던 것 중에는 뭐 after도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전치사 자체가 갖는 어떤 그런 뜻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at 같은 경우는 딱 어디에 점을 찍는 그런 뉘앙스가 있고, on 같은 경우는 어디 위에 라고 해서 뭔가 달라붙어 있는 느낌을 좀 보여주고요. in 같은 경우는 어디 안에 라고 해서 어떤 공간의 내부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표현하고, after 이란 말은요, 시간이나 이런 걸로 치면은 그 다음, 그 뒤를 나타냅니다. 근데 다음이나 뒤라는 말을 생각해 보시면 그 뒤에 뭔가 어떤 대상이 이렇게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요, 누군가 또는 무언가의 뒤를 쫓는다란 그런 뜻으로도 많이 쓰여요.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police, 경찰이 하고 are, 뭐뭐뭐이다, after 하고 뒤에다가 뭐뭐뭐뭐뭐 쓰잖아요. 그럼 보통 무슨 뜻이냐면은 이 어떤 대상을 쫓는다는 뜻이 됩니다. after이 보통 그 다음 그 무언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 앞에 나오는 주어의 주체의 목표 대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after 같은 경우 police are after 땡땡땡, 그는 경찰은 지금 땡땡땡을 쫓고 있습니다. 뉴스 같은 데 들어보면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거 아시겠어요? 그러면 after 뒤에 나와 있는 게 어쨌든 그 앞에 있는 어떤 주체의 목표 대상이다, 쫓는 그 무언가다, 이거를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that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that이라는 단어가 그것 이란 말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원어민들이 오랜 시간 써오면서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썼었어요. 예를 들면 the goal, 그 목표. 오늘 나왔던 문장 내에 있는 말을 제가 그냥 쓸게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that이라고 한번 말을 덧붙입니다. 그럼 이 that은 뭘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죠? 앞에 나온 the goal, 그 목표라는 말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the goal, 그 목표, that, 근데 그건 있잖아 하고 뒤에다가 you are after 이라고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무슨 말이 되나요? 아까 제가 police are after 땡땡땡, 그럼 경찰은 땡땡땡을 쫓고 있다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you are after 땡땡땡, 그럼 무슨 말이죠? 당신이 뭐뭐뭐를 쫓고 있다란 말입니다. 근데 당신이 쫓고 있는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잘 보세요. the goal, 그 목표. 근데 그건 있잖아, you are after, 당신이 쫓고 있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 이 덩어리가 무슨 말이 됩니까? 당신이 쫓는 그 목표, 이런 말이 돼요. 당신이 쫓는 그 목표. 이렇게 다시 볼까요? 제가 그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당신이, 그쵸, are after 이렇게 나와 있죠? 당신이 쫓는 하고 any big goal, 모든 큰 목표 하고 봤는데, 잠깐만, 여긴 that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that은 이렇게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왜 생략할 수 있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any big goal 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말과 이어보면은 emotional reason, 감정적 이유, to any big goal, 모든 큰 목표에, 그 앞에 있는 말까지 합치면 그거를 부여해야 합니다 까지 하고 말이 다 끝났죠. 그런데 여기서가 이제 that을 생략을 했다고 해서 마침표가 전혀 없는데, 그냥 이 뒤에 있는 말을 보고 당신은 쫓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마침표도 없는데 바로 뒤에 you're after, 그냥 이렇게 말이 나왔으면은 분명히 이거는 앞에 나와 있는 any big goal을 꾸며주는 말일 거야 라는 거를 모두가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 that은 그냥 생략을 하자 라는 원어민들끼리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번에는 아예 문장을 하나 새로 만들어 볼게요. I have the book 이라고 썼어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덧붙여 보겠습니다. That you bought.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I have the book, 나는 그 책을 가지고 있다. That, 그런데 그 책은 말이야, you bought, 네가 샀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 that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 that 없이 봐도요, I have the book you bought, 이렇게 봐도 나는 가지고 있다 그 책을, you, 네가 bought, 샀지. 이렇게 그냥 내려가면서 딱 봤을 때 아무 오해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 뒤에다가 that 하고요,
expensive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이 that은 생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얘를 생략하면요 약간 헷갈립니다. 한번 봐봐요. I have the book. 나는 그 책을 가지고 있다. That. 그런데 그거는 is, 이다, expensive. 이렇게는 잘 이어지는데 이거를 만약에 생략을 해버리면 is가 바로 나오죠? I have the book. 나는 가지고 있다 그 책을 is, 이다. 듣거나 읽었을 때 바로 정보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원어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제 이 that이란 말을 써오면서 이런 규칙을 정립을 했습니다. 이 관계 대명사.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한 번 더 뒤에 나오는 말을 관계에 지어주는 이 관계 대명사 뒤에 이렇게 바로 뭔가 주어 동사 같은 게 나올 때는 이걸 생략해도 돼. 그런데 그 뒤에 동사랑 뭐뭐뭐가 나오는 이런 경우는 이걸 생략하니까 야, 못 알아먹겠더라고 라고 자기들끼리 오랜 세월 동안 써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문법 책에 나중에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이런 경우는 생략 가능한데 이 경우는 생략 불가능하다. 왜? 관찰해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더라 라는 식으로 영문법 책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아마 문법 시간에는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관계대명사의 땡땡 격은 생략 가능한데 관계대명사의 땡땡 격은 생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 말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격이라는 말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역할이란 말이랑 비슷해요. 똑같진 않지만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that이 하고 있는 역할은 뭐죠? 앞에 나온 the book을 한 번 더 반복해서 you bought. 네가 샀다. 네가 뭘 샀습니까? 그 책을 샀죠. 그래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가 샀다 그것을. 이런 거를 목적 격이라고 합니다. 예, 격이란 거는 결국 역할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얘 있잖아요. 얘는 무슨 역할을 하죠? 이다, 비싼. 그러면 뭐뭐가 비싸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 말이 되죠. 그래서 얘는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서 주격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께서 되게 헷갈리게 배우셨던 목적격, 주격이라는 그 개념을 가장 쉽게 설명한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법서에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다.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하지 아니한다. 왜? 걔들이 안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이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여기를 몇 번 반복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용어에 매몰되지 마시고 용어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말을 풀어나간 그 논리 흐름을 한번 쭉 따라가 보세요. 아주 제가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기가 막히죠. that이 딱 생략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주어 동사가 다다다닥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요거는 목적격. 그래서 얘는 생략이 가능한 애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단어가 굉장히 오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앞에 보면요, 또 이 콤마가 찍혀 있죠. 그래서 이 or 같은 단어, 이거 접속사인데요. 접속사 중에 and나 그다음에 but이나 or 같은 접속사들은 보통 앞에 말이 끝나고 콤마가 찍힙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딱 쓰이는데 뭐 오늘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or이 또는이라는 말로 거의 알고 계시잖아요. 또는. 근데 그 뜻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 뜻이 아닐 때 가장 주된 뜻은 뭐냐면요. 이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 이거를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or은 어떻게 쓰였냐면요. 앞에 나온 말을 한번 이제 앞에 나오는 말이 한번 끝났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 앞에 나온 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하고 뒤에 결과는 이렇다 라는 그런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뒤에 나오는 말을 볼게요. 자, you 당신은 하고 will 뭐뭐 할 것이다 give up 포기하다. 즉 당신은 포기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이 문장과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을 합쳐보면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You have to attach. 당신은 부여해야 합니다. Some sort of emotional reason. 뭔가 어떤 감정적 이유를 to any big goal. 모든 중요한 큰 목표에 you're after. 대신 생략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쫓는 or 어떤 해석을 하라고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You, 당신은 will give up. 포기할 겁니다. 자, 이게 오늘 문장의 뜻입니다.
자, 그렇군요. 그래서 당신이 쫓는 모든 중요한 목표에 어느 정도 감정적 이유를 부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포기할 것이다. 라고 밑에 번역문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레이첼 홀리스라는 미국의 작가이자 동기부여 연설가입니다. 그리고 약간 인플루언서 같은 분이에요. 블로그도 하시고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고 하는데, 동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감정이래요. 저도 뇌과학이나 이런 책을 읽다 보면은 참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어떤 거를 성취하거나 또는 어떤 객관적 정보라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어서는 감정이 되게 주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좋아하는 사람이랑 얘기하는 시간은 되게 빨리 가고 되게 싫은 사람이랑 있으면 시간이 되게 안 가지 않습니까? 시간은 똑같이 흐르는데 그게 이제 그거죠. 감정에 따라서 뇌가 시간 속도를 착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정보는 한 번 보면 외워지는데 내가 관심 없는 분야의 정보는 여러 번 봐도 안 외워지는 경우 있죠. 그런 것도 결국 우리 뇌가 그 감정에 따라서 정보 처리를 달리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성취하는 데서는 그것이 더더욱 결정적이다라는, 이것은 과학적 근거가 아주 탄탄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명언 강의를 아주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죠.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You have to attach some sort of emotional reason to any big goal you're after, or you will give up.